Money work. 최근에 고평가 성장주랑 스펙주가 또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인플레이션에 관한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중고차, 가솔린, 음식, 에어페어 등등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에어페어 가격은 17.3%가 올랐다고 나왔고요. 호텔, 모텔은 16.9%, 그리고 중고차랑 중고 트럭도 1년 동안 무려 45%나 상승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시츄에이션이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1년 전 대비 지금 인플레이션 임팩트를 보시면요. 자동차 트럭 렌털이 무려 거의 87%나 올랐고요. 가솔린 가격이 45%,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테이크어웨이는요. 지금 value stock perform better in high inflation period and growth stocks perform better during low inflation. 이 뜻은 인플레이션이 많을수록 가치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인플레이션이 없을수록 성장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평가 성장주로 구성된 아크 ETF도 오늘 2%나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 힙맵을 보셔도 PE가 낮은 빅테크 주식들이 그나마 지탱해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PR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테슬라 같은 주식은 오늘 특히 더 많이 하락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장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몇몇 고평가 성장주를 먼저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팔렌티어 주식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주식은 2월 초 고점에서 무려 55%나 내려왔던 주식입니다. 사실 올해 2월 초부터 인플레이션에 관한 두려움은 계속 있었는데요. 결국 RSI가 30이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큰 거래량으로 어떤 한 레벨을 지탱해 줬을 때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해 드리면요. 아무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하락장이 있었어도 주식을 저점 근처에 잘 매수하셨으면 팔렌티어는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무려 60%나 올라간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런 하락이 있을 걸로 전제를 해서 제가 평행 지지선을 그려놨는데요. 제 생각에는 RSI가 만약 30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팔렌티어는 20에서 21 정도 사이까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평행 박스권에서 반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전에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라인을 뚫고 내려와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가능성을 미리 열어놓고 어느 정도 플랜아웃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런 포인트 때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풀백이 하나도 없어서 그 타이밍을 놓쳤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추가 매수하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미리 계획을 짜 놓으면 실제로 이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프로테라 주식인데요. 프로테라 주식은 정확히 이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여주다가 한 번에 브레이크아웃이 있었고 그 후 이 새로운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다가 이틀 전에 락업 피리드가 풀리면서 이 지지선이 브레이크되고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면 프로테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RSI가 낮을 때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지금도 RSI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문제는 락업 물량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전 단시간 하락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0이나 10일까지 내려왔을 때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지선 레벨에서 계속 반등해줬기 때문에 이 레벨까지 내려와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 레벨이 지금 내려오게 되면 한 10일에서 11.5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락업이 풀려서 내려갔다고 지금 매도하는 거는 손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꾸준히 홀드 하시고
좋은 매수점에 추가 매수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도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똑같이 박스권에서 브레이크아웃하고 굉장히 잘 상승했다가 이 레벨에서 락업 물량이 풀리고 그 다음부터 약간의 횡보 기간이 있다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일단 RSI 레벨로만 보시면요, RSI가 전에 이렇게 30 근처일 때도 어느 정도 단시간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선 레벨을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봤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이 저항선 레벨 근처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15.5 사이에 단시간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레벨을 뚫고 더 내려오게 되면요, 소파이도 프로테라랑 비슷하게 다음 레벨 13쯤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레벨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파이는 확실하게 지금 매출 성장률이 이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프로테라보다는 투자하기 안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리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면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소파이 같은 기업이 더 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소파이랑 프로테라랑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한 걸 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소파이가 이 박스권에서 반등할 때 프로테라보다 더 크게 반등해 줬었죠. 하지만 락업도 먼저 풀려서 최근에 주가도 더 많이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해 드리면요, 프로테라는 락업이 풀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했고 반등 날짜도 비슷했기 때문에 어떤 한 주식이 먼저 반등하기 시작하면 같은 스펙인 다른 주식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지포인트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식은 컵 패턴에서 큰 거래량으로 브레이크아웃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고평가 성장주와 스펙주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주간 많이 하락한 주식입니다. 특히 오늘 세컨더리 스톡 오퍼링, 즉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고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소형주랑 아직 수익이 없는 성장주한테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지포인트 같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은 전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줌아웃 했을 때 이 지지선 레벨에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을 주민해 드리면 반등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 10 이동평균, 즉 빨간색 라인에서 계속 반등했었죠. 이때까지는요. 하지만 며칠 뒤 그게 브레이크 되면서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한 걸 딱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컵 레벨이었고 여기서 크게 브레이크아웃 했기 때문에 이 레벨까지 지켜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레벨도 이날 브레이크 되고 주가가 그 후부터는 계속 더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미국 주식은 80% 자동화로 움직여요. 근데 이런 레벨에서 계속 반등해 주다가 그 패턴이 브레이크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사나 주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주식도 이 컵 레벨에서 큰 거래량으로 브레이크 했는데요, 이 주식은 이 10이동 평균 레벨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해 줬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기계가 이 레벨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차지 포인트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그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 지지선 레벨을 여기 딱 그려서 붙이면요, 보시다시피 이때 그리고 이때도 계속 반등했는데 이 지지선 레벨이랑 이 박스권이 딱 이 포인트 때 브레이크 됐죠. 그 다음에 주가가 똑같이 내려가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는 여러분이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레벨을 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매도 매수를 잘 하시던지, 아니면 장기 투자 하실 거면요, 이런 저점에 매수를 하시고 또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를 반대하는 게, 이런 저점에 매수를 하시고 이런 포인트에 브레이크 될 때 매도를 하셨으면
지금 64%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점에 계속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평단이 결국은 28에서 34 사이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손해 중이죠. 그래서 이런 소형주는 매수점이랑 매도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몇 번이라도 보시고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대처 방법을 말씀해 드리면요.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여기서 RSI가 30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서 이 레벨까지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만요. 하지만 철지 포인트는 확실하게 바이든 수혜주이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